어떻게 평범한 입양딸이 친모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끔찍한 화마의 제물이 되어야 했을까? 고성이의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마주 앉은 지은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동안 삼켜온 비밀이 터져 나오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고성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 사실 어릴 때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고성이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어떻게 잃어버리셨는데요? 지은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고성이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대답 대신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입양아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다. 사실 친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가끔 궁금하긴 했지만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지금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받으며 자랐거든요. 제겐 그게 전부예요. 지은호의 마지막 말이 고성이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파고들었다. 30년간 쌓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단 한 번도 친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았다고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한 번도요. 지금 부모님이 제 전부니까요. 그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다. 고성이의 두 손이 주먹을 쥔 채 떨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입술 끝이 비틀렸다. 지은호의 무심한 대답이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뭐라고? 단 한 번도 친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고성이는 주저없이 말을 쏟아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순이네 집에 널 맡겼는지 알아? 내가 19살에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는 해. 고성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지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다. 잠깐,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엄마 집에 맡기셨다고요? 그래, 넌 내 딸이야. 고성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지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널 다시 데려오려고, 널 부잣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늙은이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 얼마나 치욕을 견디며 살았는지 알아. 그런데 넌 날 찾을 생각조차 안 했다니. 고성이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호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뒤로 물러섰다. 정순이, 언니가 또 내 걸 빼앗아 가는구나. 고성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지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언니, 저희 엄마가 언니세요. 어릴 때도 그랬어. 단 한 번도 내게 양보한 적 없던 언니였어. 결국 엄마마저 언니가 가져갔지. 고성이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난 아빠와 남겨져야 했고 언니는 엄마와 살며 성까지 엄마 성으로 바꿔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내 딸마저 빼앗아? 고성이의 눈빛이 광기로 번져갔다. 지은호는 몸이 떨려왔다. 고성이의 오래 묵은 상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울던 밤들, 언니만 데려가는 엄마를 원망하며 보낸 세월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넌 반드시 날 그리워해야 했어. 넌 날 찾아야 했어. 그런데 내 입으로 나를 잊었다고? 고성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간 품어온 모성이 뒤틀린 채로 폭발하고 있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사실은 제 이모였다는 것도, 당신이 친모라는 것도. 몰랐다고? 그럼 뭐해? 이미 늦었어. 고성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매일 밤 내 생각에 잠 못 이뤘는지 알아? 그런데 넌 편안하게 살았다니. 지은호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은 따뜻한 모성이 아니라 집착으로 얼룩진 광기였다. 지은호, 넌 이제 내가 키울 거야. 다시는 정순이한테 안 뺏겨. 지은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고성이는 부엌으로 가서 찻잔에 뜨거운 차를 새로 우렸다. 손이 떨리면서도 계획은 정확했다.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어 지은호의 찻잔에 몰래 풀었다.
분말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젓가락으로 저었다. 고성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거라도 마셔. 피곤할 테니. 고성이가 지은호 앞에 찻잔을 내밀었다. 지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차를 받아들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마셔.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고성이는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지은호가 차를 한 모금, 두 모금 마시자 고성이의 눈빛이 변했다. 다 마셔. 지은호는 고성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차를 모두 마셨다. 몇 분 후, 지은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지은호가 중얼거리며 테이블에 팔을 괜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완전히 잠들자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넌 내 거야. 누구도 못 빼앗아. 고성이는 잠든 지은호를 차에 태우며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광기 어린 집착이 그녀를 별장으로 향하게 했다. 별장에 도착한 고성이는 지은호를 의자에 앉혀놓고 밧줄로 팔다리를 꽁꽁 묶었다. 지은호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핸드폰을 꺼내 정순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정순이의 얼굴이 나타나자 고성이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랜 원한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언니. 성희. 너 맞지 성희? 내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정순이는 놀라운 반가운 반으로 대답했지만 고성이의 표정을 보고 금세 굳어졌다. 지은호를 살리고 싶으면 혼자 와. 경찰 부르면 지은호는 여기서 끝장이야. 고성이가 핸드폰 화면을 돌려 묶여있는 지은호를 보여주었다. 정순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성희야, 미쳤어. 은호를 왜?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 언니 때문에 미쳤다고.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야, 제발 이러지 마. 은호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은 언니가 했지. 언니가 내 엄마를 빼앗고 내 딸마저 빼앗으려 해. 성희야,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제발 은호한테는 손대지 마. 혼자 와. 단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지은호는 죽어. 고성이가 통화를 끊었다. 그때 지은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지은호가 눈을 뜨자 낯선 별장 안이 보였다. 팔다리가 묶여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디에요? 왜 저를 묶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성이는 의자를 끌어와 지은호 앞에 앉았다. 이제 우리 모녀끼리만 있을 거야. 정순이는 곧 올 테고. 제발, 저 놔주세요. 저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성이는 그 눈물을 보며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는 정순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지은호가 소리쳤다.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직도 그래? 내가 널 낳았다고. 사모님 정말 왜 이러세요? 싫어요. 제 엄마는 정순이에요. 저에겐 엄마만 있으면 돼요. 지은호의 거부에 고성이는 더욱 화가 났다. 30년간 꿈꿔온 모녀 상봉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버렸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정순이가 도착한 것이었다. 정순이가 별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묶여있는 지은호를 보자 정순이의 다리가 힘없이 주저앉을 뻔했다. 은호야. 정순이가 달려가려는 순간 고성이가 막아섰다. 그만해. 언니로서 부탁할게. 제발 아이를 낳아줘. 언니로서. 웃기네. 언니가 언제 내 편이었어? 고성이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희야, 진정해. 뭐든 이야기로 해결하자. 이야기. 30년 동안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 고성이의 손이 떨리며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했다. 엄마, 살려줘. 지은호가 울부짖었다. 정순이는 필사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고성이가 막았다. 이 세상에서 언니만 없다면 난 행복했을 거야. 고성이가 외치며 라이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불꽃이 카펫에 옮겨붙으며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성희야, 뭐 하는 거야? 정순이가 소리쳤지만 고성이는 웃고 있었다. 광기 어린 웃음이 별장에 울려 퍼졌다.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카펫, 커튼, 가구들이 차례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별장 안을 가득 채웠다. 으악! 지은호의 비명이 불길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정순이는 미친 듯이 지은호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애썼다.
은호야, 괜찮아. 엄마가 구해줄게. 하지만 밧줄이 꽁꽁 묶여 있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서 천장까지 치솟았다. 고성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불길에 둘러싸인 채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야 내 것이 될 수 있어. 언니가 못 가져가게. 성희야, 정신 차려. 정순이가 소리쳤지만 고성이는 듣지 않았다.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내렸다. 지은호의 옷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엄마, 도와줘. 지은호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다. 정순이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풀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밧줄이 풀리자 정순이는 지은호를 끌어안았다. 은호야, 엄마가 있어. 괜찮아. 하지만 출구는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다. 연기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다. 고성이는 불길 속에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내 딸이야. 이제 아무도 못 가져가. 그때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다. 은호야, 눈 감고 있어. 곧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사방이 불바다였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엄마가 지켜줄게. 정순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불길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고성이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지은호, 내 딸이지만 사실은. 연기에 휩싸인 고성이의 말이 끊어졌다.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성희야, 뭐라고? 사실은 지은호 아빠가. 고성이가 쓰러지며 말을 못 끝냈다. 정순이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성희야, 지은호 아빠가 뭐라고? 하지만 고성이는 이미 의식을 잃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방차가 도착한 것이었다. 여기 있어요. 정순이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연기 속에서 소방관들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장이 또 무너져 내릴 듯 삐걱거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은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고성이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길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